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강연 토크쇼 소나기의 이용렬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가슴에 확 와 닿을 정도로 요즘 60대, 70대 나이에도 40, 50대 중장년 못지않게 정말 활동적이고 열정 넘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인생 2막을 멋지고 즐겁게 보내는 비법, 그런 비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뭐 젊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언제 그 준비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늦었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그렇죠. 이제 들었다고. 후반전도 있지만 연장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나이보다는 다 그 조금 그 어리게 보지 않습니까? 또 홍렬 씨도 어리게. 나 어려요. 네. 자, 세월이 흘러 이마에 이제 주름이 이제 생기고 가끔 관절에서 신호가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아름다워. 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즐거운 인생 2막을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이죠, 오늘은 특별히 서수남 씨의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많이 주세요. 아랑드는 세상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니 좋지 않더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는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전 부자라고 생각하고 전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바빴던 때나 어른이 된 지금이나 내겐 똑같은 아들아. 어느 사이 훌쩍 자라 하나의 아빠가 된 너에게서 나를 봤단다. 쉬는 날 목욕을 하며 아이 등을 밀어주려 커가는 걸 볼 수 있단다. 시장에 가는 아내를 산책 가듯 따라가려 많은 것을 볼 수 있단다. 울고 웃는 세상 살아보니 울 일들이 웃음보다 많지 않더냐. 돌고 도는 세상 내 아버지 해줬던 말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돌고 도는 세상. 제가 노래한 지가 자그만치 64년에 첫 앨범을 내서 51년 됐네요. 그 3대 독자 외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26에 나시고 과부가 되셨어요. 참 불행하신 분이었죠. 어머니하고 두 식구가 사는 게 이제 제일 식구가 다였습니다. 두 식구.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공부해라. 공부해. 고3 때 제가 기타를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예. 저희 어머니는 그냥 입이 요 생겼습니다. 그냥 항상 공부. 사실은 제가 가수로 뽑힌 다음에 미 8군에 들어가서 노래했는데 그 당시에 전부 가난하던 시절이었어요. 미 8군 쇼에 가서 노래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이건 대단한 그 축복입니다. 그냥 뭐 엄청난 행운이죠. 그 당시에 보따리이고 행상하셨을 때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행상을 하면서라도 너를 공부를 시킬 테니까 그 가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딱 10년만 하겠습니다. 10년만.
10년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50년을 했어요. 네. 가수가 참 좋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이렇게 환영을 받는 곳에서 일을 하잖아요. 막 박수치고 환영.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참 기라성 같은 후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서수남 하청일 참 무난하게 2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20년. 청년 때 시작했는데 중년이 되었더라고요. 아, 답답하더군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벌어놓은 재산 하나도 없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막막하더군요. 막막해. 그러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있으면은 참 그 꿈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나는 어떻게든지 나 이 일을 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한 게 서수남 음악학원이에요. 그건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이제 주부님들한테 이게 같이 싱얼롱을 막 부르면 뭐 주부들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다가 자 이번에는 마이크를 한번 이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딱 주면 어머머 난 못해 난 못해. 이거 우리가 공통적인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고민하다가 그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수남 선생님이 탄생됐어요. 서수남 하청일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세요 혹시? 제 인생에 아마 그 시대가 그 시절이 제일 황금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대로만 가면은 난 노년은 문제없다. 한 노래교실 12년 차,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저에게. 29년 결혼 생활한 애기 엄마가 이제 큰 빚을 져놓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60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오랜 결혼 생활에서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 그 다음에 억울함, 분함, 눈을 떠봐도 눈을 감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데 그래 이 한 목숨 그냥 끊는 고만인데 내가 이러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살아도 감당 못할 일 그냥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런 일 당하고 나서부터 더 냉정해지시고 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하고 60년을 같이 사셨는데 지금 자식의 얼굴에 죽음이 보인다는 어머니가 못 느끼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안아주고 보듬어주면서 아직 나이가 많지 않다. 아직 이런 시련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다. 죽으면 안 된다. 여기서 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건 가장 큰 불효요. 나는 인간 도리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직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는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노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데라도 가서 노래를 해주자. 제가 그렇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가 돈 안 받고 노래한다니까 올해는 내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희망은 있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7년, 8년을 하니까 모두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여. 그러던 차 동사단체인 엔젤 세븐에서 저한테 저 아프리카 어린이들, 푸르만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좀 이렇게 재능 봉사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봉사하는 데를 아마 그 소문이 들어갔든지 아프리카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거의 중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10%도 안 돼요.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그 갈 수 없는 아이들
그 애들한테 곧 중학교를 보내주자. 그래서 중학교 보내주는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습니다. 여러분,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일이 지금 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인기는 없지만은 수입도 없지만은 지금도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전 부자라고 생각하고 전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늘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나도 뭐 봉사할 때가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길을 남한테 주면은 갈 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을 보람되게 만들고 나 자신 기쁨을 만드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 어느 강연보다도 정말 가슴에 와닿는 감동적인 멋진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의 고등학교 선배님입니다. 서수람 씨가 올해로 이제 가수 데뷔가 5년 됐다고요? 5년 됐다고요? 50. 아이돌이신가요? 빨라요. 굉장히 네네. 빠르고요. 사실은 딴 일에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사실 은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야말로 은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인기 없으면 은퇴해야죠. 네. 네, 인기 없으면 은퇴할 수밖에 없고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은 뭐 일을 놓게 되는 거죠.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불러주는 곳이 없으면 그때가 은퇴다, 연예계는. 그래서 저도 소나기 섭외 오기 전에 은퇴였어요. 근데 은퇴할까 말까 지금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불러주셔서 지금 은퇴가 아닌 걸로 철회가 됐어요. 네. 아이고 재치덩어리.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활동을 좀 꾸준히 해야죠. 네. 그런데 나라에서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 호칭도 나라마다 다 다릅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그 시니어 시티즌 해가지고 선배 시민이다. 시니어라는 말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다, 황금 세대다. 골든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제3세대다. 그냥 청년, 장년, 그다음에 노년이 아니고 제3세대 새로 시작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저 스위스 같은데 스위스에서도 특히 알프스 지역 같은데 이런 데서는 노년 보고 빨간 스웨터 그래요. 그 빨간 양털로 60회 생일날 스웨터 싸줍니다. 이렇게 빨갛게 더 활기차게 살라 그거죠. 참 멋있죠. 우리 흔히 이제 고령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고령자보다는 고령자라는 얘기 들으면 그게 쩍쩍 상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도 또 나 너무 늙어 보여서 싫어 이렇게 그래? 싫어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황후 뭐 표현들이 많지만 이거 어떨까요? 이모작. 저희 저 이모작께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순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우리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 마이크 하나만 잠깐만 갖다 주실래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오늘 유독 많이 자리를 하셨으니까. 지하철을 한번 탔어요. 네. 이제 남자 어르신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르신 그러니까 내가 왜 어르신이야? 그래요. 아하. 그래서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아. 그러니까 오빠라 그래야지. 그거를 갖다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게. 그 옆에 계신 분 7학년 이야. 일산에서 7학년 몇 반이요? 7학년 6반. 우와! 세상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머니 그래서 난 할머니가 아닌데 왜 할머니라고 그러지? 사실은 손주 손녀가 6명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할머니라고 그러는 건 싫어요. 그거 봐. 저 고령자 소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더 싫지요. 뭐라고 불렀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언니. 왕언니. 또 왕언니는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왕언니는 더 나이가 드신 분을 왕언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네네. 저 안녕하세요. 네. 몇 학년 몇 반 되세요? 8학년 3반입니다. 와! 세상에. 저기 지금까지 어린 것들은 좀 조용히 해줘.
지금 8학년 나타나셨어. 8학년 3반. 건강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자 이거 싫으시죠? 어르신은요? 아이 싫죠. 아 이거 싫어요. 네. 뭐가 제일 좋습니까? 언니가 제일 좋습니다. 야. 이거 나라에서 이거 다시 한번 뭐 국회에서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 7학년 이상 되신 오빠 계십니까? 오빠 저 뒤에 혹시 예. 지금 제가 78이거든요. 7학년 8반 예. 예. 그런데 왜 78이냐 하면은 네. 제가 나이 80이 될 때 네. 80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 그래서 80 넘어가고 그다음에 81이 돼야 될 텐데 네. 여든 하나 됐는데 79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럼 매년 하나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78이요 내가 지금.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는 몇 학년 몇 반? 그 8학년 2반. 이야. 79부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군요. 예. 내가 43살에 내가 손자를 봤어요. 네. 그때 할아버지 소리 들으니까 네. 그렇게 싫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할아버지 하는 거가 그것이 생동감이 납니다. 저는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선배님 그러거든요. 예. 그 나이가 좀 80이 넘으신 뭐 그런 분들 선배님 이렇게 하면 그 호칭은 어떠세요? 그게 참 좋아요. 네, 그게 괜찮대요. 그게 인생의 선배가 선배님이니까. 됐든 안 됐든 선배님 해주면은 예. 그 존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참 듣기 좋죠. 예. 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오히려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또 정감 있게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가끔 형님이라고 하지만 어떨 때 그냥 형 그러거든요. 님자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어느 게 좋아요? 예, 형이라고 하는 게 훨씬 좋죠. 아 정말요? 알았어 형. 네, 지금 뭐 방청객 여러분들도 다 얘기해 주셨는데 한 기업에서 실제로 이제 선호하는 호칭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연장자 또 손윗 사람을 뜻하는 시니어가 좋다는 의견이 56%로 제일 많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나 노인 이런 표현은 아주 5% 정도 낮은 응답률이어서 좋다는 분이. 그래서 국회에서 언니, 오빠, 형 포함해서 앞으로 좋은 호칭이 뭔지 한번 의논하셔서 법으로 제정하시는 걸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나이가 먹었죠. 나이가 먹은 이제 인생 경험이 많죠. 네. 인생 경험이 많으면 지식도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식도 풍부하고 인생 경험도 많으신 어르신들이 왜 대접받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뇌가 젊은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서 노년의 관리는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두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식품약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뇌를 건강하게 하는 식품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죠. 뇌를 자꾸 훈련시키는 훈련되는 프로그램.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꼬리말 읽기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한번 곽현아. 꽃 이름을 대보세요. 꽃 이름이요? 예, 장미, 장미, 백합. 그다음에 튤립. 아니 그 장미, 백합, 튤립을 나와야죠. 장미. 백합, 튤립 자꾸 꼬리말 이용인 거니까 네. 백합 그거 해봐. 국화. 아니 장르 나고야. 난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 젊은 애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자 나고야. 자 장미. 장미 백합. 예, 장미, 백합, 튤립. 장미 백합 튤립 해바라기. 장미, 백합, 튤립, 해바라기, 개나리. 장미 백합 튤립 해바라기 개나리 진달래. 장미, 백합, 해바라기, 개나리, 튤립, 해바라기 그 뭐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두뇌 훈련이에요. 내가 자꾸 기억력이 자꾸 없어진다 한탄 마시고 기억력을 자꾸 좋게 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해야죠. 저도 이 두뇌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호두 이런 견과류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좀 조금씩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책에서 박현아 씨는 봤는데 말기부터 알아듣는 거예요. 저희 면봉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또 좋은 게 하나 있대요. 뭐냐면 새로운 길을 자주 다니면
그렇게 두뇌 회전이 많이 된대요. 예, 예, 가던 길로만 가지 말고. 늘 가던 길을 가고 늘 하던 방식대로만 하면 뇌가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새로운 길을 가보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면은 뇌가 깜짝 놀라면서 엄청나게 연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덜 됐나 봐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치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요. 네네. 가장 좋은 것이 이 음악과 웃음. 이것이 약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악, 웃음.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병원에는 전부 웃음을 하는 그 코미디언을 고용합니다. 예, 예. 음악을 좋아하면은 우리가 이제 청각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귀가 어두워지면은 이제 노인네 티가 금방 나잖아요. 뭐라고 자꾸 이러면은 이제 노인네 티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요 청각 신경이 네. 계속 져서 이제 음악을 들은 게 아주 그냥 두뇌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더 장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카나리아 선생님이 80 넘어까지 노래를 하셨고 94살까지 사셨어요. 간단하게 뭐 한 소절 정도 노래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없을까요? 같이 하는 노래 네. 막 방청객께서 뭐, 노래교실. 네. 자, 소나기 서수남 노래교실입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 빛내야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들으면은 그 음이 맨 처음에는 생소해지다가 두 번째 들으면은 조금 가까이 친근감이 와져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대야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름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한 번 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한 번 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야호!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니어의 삶을 괴롭히는 요인들이 곳곳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 김성순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소위 그 노인 사고라는 게 있는데요. 4가지 고통이라는 말이죠. 아 예. 이게 첫째가 이제 그 노인 빈곤, 소득의 문제. 네. 두 번째 건강의 문제. 10명 중 7명은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할 상실의 문제. 지금 그 노년 시기가요. 네. 20, 30년이거든요. 근데 네. 역할이 없다는 건 참 그 불행한 거죠. 네. 이게 문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고독, 소외, 네. 예, 고독의 문제. 노년의 이 고독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 이제 외국에서는요. 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를 장려하느냐면은 소위 그 국이 식지 않는 거리에 살아라 같이. 그러니까 대개 한 30분 정도 거기 살다가 위급한 일이 있으면 30분 이내에 달려올 수 있고 네네네. 뭐 그런 걸 권장하죠. 아 표현이 재밌네요. 국이 식지 않는 거리. 예, 예, 수프가 식지 않는 거리니까 예,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요즘 무슨 그 뭐 통크죠. 저기 이건 뭐? 네. 네. 이건 뭐냐면 네. 투올리 노키드. 그냥 아이 없이 그냥 네. 둘이만 산다. 그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사는 걸 보고 사실은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이 그 텅 빈 둥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둥지가 다 날아가 버리고 둥지가 비면 쓸쓸하잖아요. 네. 근데 이 노후가 길어지니까 네. 이제 우리들끼리 좀 재미있게 살자, 멋지게 살자. 그래서 통크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냥 그거야말로 활기찬 노년, 신세대 노년이 되는 거죠. 네네. 나는 진짜 그 정말 그 자녀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그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Where from? 어디서 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터키에서 온 이제티입니다. 아, 네. 터키에서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시고 네. 또 어르신하고 늘 결혼해서도 같이 살고 있습니까? 뭐 조금 얘기해 보세요. 터키에서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잘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터키 사람들도 지금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안정인데요. 네. 만일하고 여기 부모님들 많이 싸워요. 같이 안 싸워도 같은 동네에서 아니면 10분, 15분 후에 갈 수 있게 네. 가까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손자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이뻐해주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살고 싶진 않아도 가까운 거리에선 네, 지내고 네, 네. 싶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비슷하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인생 2막 100배 즐기기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저희가 2가지 키워드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유, 또 친절하게 또 그런 거 준비하셨어. 예, 은재 또. 네, 예. 첫 번째가 네. 남편 독립 만세. 화면으로 한번 먼저 보실까요? 네네. 여자가 노년이 됐을 때 필요한 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5위부터 이제 찜질방, 친구, 건강, 딸, 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남편은 자, 없네요. 그러니까 저게 없죠. 찜질방보다도 못한 거죠, 남편이. 근데 남성들이 노년에 필요한 것 한번 보실까요? 네. 애들 엄마, 와이프, 집사람, 아내, 부인. 네네. 부인 안에 우리 이 남녀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뭐 객석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맞아. 실제로 네, 이 우스갯소리 때문에 그 한 금융회사에서 설문을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남성은 71%가 그렇다. 결혼하겠다. 아. 여성은 41% 정도더라고요. 네. 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근데 정말 저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 그 찜질방보다 뭐 수영장 이런 거 수영장 친구분 가신 거 되게 좋아하시고 친구분 당연히 매일마다 만나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경상도 분이시라 표현을 잘 안 하세요. 무뚝뚝하신 편인데 수시로 이제 서울 오셔서 좀 저희 어머님이 계실 때가 있어요. 저 때문에 와 하루에 정말 한 10번 넘게 전화를 하세요. 너무나도 아빠에겐 엄마가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거 그때 느꼈어요. 엄마는 안 그러시고. 엄마는 귀찮다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 노래교실에서 이제 뭐 재미로 이게 질문을 좀 해봤어요. 뭐 지금 사시는 남편과 다시 뭐 태어난다면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하면 거기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 한 분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요? 내가 이유를 좀 묻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질들여진 놈이 나. 그럼 저게 정말 맞는지 즉흥적으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네 분 정도 손을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요렇게 들었습니다. 요렇게 들었어요. 은퇴 후에 남편들이 이제 할 일을 잃고 아내만 바라보는 그 현실이 이제 갈등을 낳고 있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황혼 이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얘기 들었습니다. 황혼 이혼이 최근 한 10년 새에 한 5배 정도 늘고요. 아이고 예. 예, 마이너스도 연간 한 3만 2천 명 정도 하니까 3만 2천 명이 3만 2천 건이니까 6만 4천 명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전체 이혼 중에서 34%니까 네. 이혼 3명당 1명은 50대 이후. 황혼 이혼이라는 뜻은 20년 이상 살면서 50대 이상이거든요.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혼 3건 중 1건이니까 네네. 아주 심각하죠. 예. 이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취미 활동을 같이 갖는 것도 그런 황혼 이혼을 방지하는 거에 참 중요하죠. 서로 바쁘다 보니까 부인하고 같이 뭐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뭐 혹시 갖고 계신지요? 좀 미안하지만 별로 없는데요. 취미가 달라서 별로 없긴 한데요. 네네. 지금 같이 살고 계시나요? 제가 물론이죠. 네. 제가 공무원 생활을 구청장 하면서 45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 무기는 뭐냐면 그냥 고맙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면 끝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끔 같이 밖에 밥 먹으러 가자고. 네. 그거 돈 아까워서 안 간다고 그래요. 네, 네. 나는 말로 다 때우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 진짜 중요해요, 여자들한테는요. 되게 이혼하는 거 보면요.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황혼 이혼이 이제 많아지거든요. 고맙다란 말 한마디만 듣고 싶은 건데. 그렇죠.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남편 독립 만세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좀 배려하고 고마워하는 이런 말들을 좀 주고받자 이런 얘기 하셨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를 하자면 이제 만복에. 만복해라.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건강에 무엇보다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2시간 반은 운동을 합니다. 오늘도 할 거예요. 예, 매일. 저녁에. 그다음에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웃어야 합니다. 네. 20초 동안 큰 소리로 웃으면은 5분 동안 에어로빅 한 것 같아요. 깐난아기는요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 근데 어른은 15번 웃거든요. 만일 깐난아이가 어른만큼밖에 안 웃으면은 우선 성장을 못하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없어 질병에 걸립니다.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악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악기 하세요? 전 지금 트럼펫 하고요. 트럼펫은 뭐 한 30년 불었고 잘 불지는 못하지만 저희 다음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 남 있었으면 앞에서는 안 좋겠네요. 불고요. 저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합니다. 내가 즐기면 되지. 그러면 이제 저희도 초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큰 이불이 없어가지고. 네네. 곽현아 씨는 또 운동 매니아잖아요. 그 노화 방지법의 그 뭐 운동 같은 거 뭐 하나 소개해 줄 만한 거 뭐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질문 하실 줄 알고 좀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좀 처지면 더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 밑 지방을 없앨 수 있는 이런 페이스 요가, 얼굴 요가를 알려드릴게요. 일명 그 뭉크의 표정이라고요. 뭉크의 그 절규하는 그 있잖아요. 최대한 여기 늘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결혼해야 되는데. 눈을 최대한 위로 뜨고 입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좀 흉하네. 네, 흉하지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거 한 다음에 더불어서 늘려졌으니까 또 줄여주는 걸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주시면 눈가 지방이 탱탱해지면서 처지지 않고 네,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목 처짐이 또 굉장히 또 고민이거든요. 턱을 최대한 좀 약간 턱을 앞으로 내민다는 생각으로 고개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흉흉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가 딱 힘줄이 들어가면서 늘려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릴렉스 해주고 그다음에 릴렉스 해주고 아, 네. 제가 그렇게 흉했나요? 어머님들은 하시는 거 보니까 괜히 했나 이런 표정이 내 얼굴도 저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효과만큼은 확실하다는 거 이거를 좀 수시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전 TV 보면서 막 하거든요. 이렇게. 네. 오늘 말이죠. 브라보 인생 2막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그야말로 30대인 곽현아 씨가 말을 제일 많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곽현아 씨 아주 멋진 히트가 있었어요. 말귀 못 알아듣는 거 정말 멋진 히트가 있었고 또 하나 히트는 그 이불 속의 트럼펫 아주 멋진 그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었고요. 아무쪼록 많이 대화하고 많이 웃고 무엇보다도 즐거운 마음이 기본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최고의 인생 2막은 지금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현재를 즐기면서 크게 웃는 날을 만드는 거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깜쩔리 금수강산 너도 나를 유람하세 구경 못한 사람일랑 후회 말고 팔도강산 모두 같이 구경 가세 자 슬슬 떠나가 볼까요?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너도다 대관령 북에 넘어 강릉 금포대 삼척 동해 망상 해줄장 태백산 노르다 지저도 내려와 충저다 길로 넘어가요. 제천, 충주, 청주, 단양, 팔경에 보은, 숭상, 온양천, 연수사, 천안, 상거리, 공주구, 연합감, 계룡산, 갑산, 논산, 연부대, 홍천, 광천, 서산의 어려운전, 장서배를 타고 전라도로 갑니다. 넓은 빙해를 독고 천염, 독고 총각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난자를 얼려야 되지 않을까? 야 요렇게 맛있냐? 요걸 한번 찍어보자. 혼자 먹는 밥이 그래 맛이 있어요? 소득이 증가될수록 도시화도 1인 가구가 증가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거든요.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즐겨라라고 하는 게 2084년 103세에 돌아가실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